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바쁜 일상 탓에 역사는 까마득해지고 우리 삶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독립운동가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작년 11월 여성 독립운동가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오희옥 지사께서 타계하시면서 현재 생존한 독립운동가는 국내 4명, 국외 1명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오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 학우들은 독립운동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종근이요. 네. 홍범도? 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윤봉길. 오. 네. 유관순 네. 열사요. 잘 모릅니다. 네. 누구예요? 김마리아 선생님. 윤봉길. 오케이. 유관순. 이거 처음 뵈가지고 아, 네. 잘 모르겠어요. 김마리아 선생님입니다. 뭔가 비행사분. 오. 맞아요. 네.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종근, 오, 정답. 윤봉길, 오, 맞습니다. 유관순. 네.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분 약간 조종사 분 같으신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흔히 유관순 열사만 떠올리기 쉽지만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부여되는 국가적 존경의 상징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신문은 독립운동가, 그 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학 연구기관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또는 개인이 포상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부 그 심사과에 있는 연구원들이 살펴보고 이것을 포상을 신청하겠다 안 하겠다 심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거든요. 그럼 회부시키면 거기서 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포상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심의를 거쳐서 행안부에도 넘겨가지고 행안부에서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래가지고 국무회의에 회부시켰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이 되죠.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집계된 국내 전체 독립유공 포상자는 18,258명이며 그중 여성은 664명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2019년 전체 독립유공 포상자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2.8%였던 걸 고려하면 5년이 지났지만 1%포인트도 채 오르지 못한 수준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독립운동 공로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힘쓰고 계신 이윤옥 수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연도별로 해서 거의 그 실제적인 사건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남성 위주로 독립운동사가 쓰여진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가 그 각 주요 사건별로 여성들도 절대 뒤지지 않고 거기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물로 보는 여성 독립운동사 한 권으로 그 어떤 중요한 사건마다 여성들이 어떻게 그 활동을 했는지 집어넣은 책도 만들고 또 인물 사전도 만들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러니까 발자취를 찾아서 직접 취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쓰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책이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제가 이런 쪽에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유관순 열사 외에는 몰랐을 뿐더러 그런 책도 변변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걸 써야겠다. 거기서 출발했고 이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한 300명 정도를 지금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특히 이제 고수복이라는 22살에 그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의 뭐 죽음 직전에 풀어줬다 이렇게 하려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고수복이라는 분이 22살에 이렇게 정말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뭐 20대 초반 10대 후반 요때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더 꼽으라면 더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조애실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뭐 독서회라든지 여러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 만세 운동을 이제 비밀리에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그 수필로 다 기록했는데 기억이 딱 나는 게 자기가 그 20살 때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이놈들이 자기 옷을 그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다 벗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벗어야 되는 거죠. 이런 증언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수필집에 썼다고. 정말 그 자기의 그 박꽃 같은 그런 자기 신체를 이놈들한테 이걸 옷을 갈아입느라 벗어야 되는 이 치욕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정신적인 이제 충격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수없이 지금 증언집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루지도 않고 지금 후속으로 쓰고 있는 책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정말 나라가 빼앗긴 것도 분통스러운데 여성들이 당시에 그런 어떤 성의 놀이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당했던 것들은 그분들이 그 기록에 남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그냥 극복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선의 독립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일념으로 살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내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직접 칼이나 총을 가지고 이 일제를 겨냥해서 한 사람도 독립운동이지만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각종 애국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단체별로 조직해서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거를 미발굴이라고 하는데 미발굴 현재까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엄청 많이 계세요. 작년에 내가 그 고양시에 있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도 보면은 고양시 출신으로 여성이 한 11명 정도가 서대문 형무소 자료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예, 이렇게 딱 형무소에 들어가면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 그때는 사진 기술이 없었으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야. 개인이 찍기도 어려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 이런 분들을 11명을 작년에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고양시 그 독립운동 세미나 할 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셨던 오이옥 지사님이 안장되어 계신 충원당으로 이효옥 소장님 그리고 오이옥 지사님의 아드님과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여기 나오잖아. 선택. 이렇게 이 거인 상세 정도 사진 찍고 촬영하고 이렇게. 그래서 안장부 616에 023 그리 이제 충원당 2층으로 갈 거야. 이분은 그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 생존 애국지사로서 이제 가장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애국지사. 선생님
이거 내가 그거 가져왔어. 근데 이거 붙이. 오유혁 지사님, 저 왔어요. 아드님도 오시고. 아이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왔다 가서 그때 내가 못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지. 동작동 서울 현충원은 이미 바퀴에는 다 쳤어. 매장.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묻혀 있어서 그걸 파멸을 하자고 했는데 한두 명 빼놓고 지금 28구 부부가 아직도 여기 있다. 친일파. 응? 그거를 빨리 딴 데로 냈으면 이제 많은 그래도 나머지 분들이 몇 좀 이렇게 들어갈 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있는데 그런 땅이 이미 아쉬움이 찼어. 있고 왜 오유혁 지사님은 그럼 여기다 모셨냐면 대전으로 모실 수는 있는데 대전에 있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다 여기 계세요. 어머니, 살아- 아버지, 아버지, 다 어머니, 언니, 다 여기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2달 채 안 되는 그 시간밖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돌아가시면서도 돌아간 뒤에도 떨어져 산다는 걸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아파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모신 거예요. 여기 현충 중에 그 추모당에는 군인들, 또 의가사 뭐 이런 분들, 뭐 민주화 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여기에 지금 와서 같이 안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지금 밖에서 묘에서 있는 것보다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그런 것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2018년 이거는 17년 8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18년 3월 17일 여러 군데 이제 계속해서 독립운동, 소녀활동, 행사 참여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시는데 그걸 소화 다 하신다고 소화를 못 하셔서 결국은 피부에서 이제 중시한 4개를 세우셨는데 그 뒤에도 6년 8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지만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필당이나 또는 그 더듬거리는 그 표정 이런 제스처 이런 걸로서 독립정신과 나라상의 길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돌아가시 직전까지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이일호 교수님이 많은 이제 그 역할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지금 영상에 하는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 시작을 물론 그 전에도 준비를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한 게 2000년 초반에 이제 오유혁 지사님하고 이제 같이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행사도 참여하시고 또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해주셨지만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다도 더 먼저 그런 부분들이 앞장서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고 비용도 많이 들고 다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일을 다 바쁜 데도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숨어있는 발굴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 250명이 지금은 640명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현욱 교수님 이런 분들이 너무 아직도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오면 감사하다는 정도 말로서만 하니까 이게 좀 아쉽다는 여기는 오유혁 지사님의 언니, 형부가 잠들어 계신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오겠죠.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들을 상을 주려는 포상을 하려는 기관도 없었어. 그 기관이 생긴 게 1960년이야. 맨 처음에 아버지가 62년에 받고 어머니는 1995년, 35년 후에 받게 돼요. 따님 두 분은 어머니보다 5년 먼저 90년에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1990년도 들어서 좀 독립운동가 여성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증언 같은 걸 들어보면은 한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식구가 다 4명이 다 신청을 하면은 뭐 국가도 어려울 테니까 우선 아버지부터
밖에 소원을 신청하자. 대부분 이제 아버지한테 양보를 하게 되죠. 또는 할아버지는 남성 위주로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쭉.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뒤처지게 되고, 1990년부터 여성들도 조금 더 받게 되는 거죠. 그 후에도 그런 차이는 계속 있어 옵니다. 주로 만세운동에 나갔던 그 분들은 형량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았어요. 2018년 8월 15일에 이 배화여학교 학생들이 6명이 처음으로 포상을 받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3개월 미만짜리는 이 심사 대상에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26명이 만세운동을 당시 했단 말이야. 그 자료가 다 있는데 2018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6명만 포상을 했어. 그 후에 이제 또 더 하게 돼서 한 22명 정도가 지금 포상을 받은 상태인데, 이와 같이 그 심사 기준에서 3개월 이상 독립운동한 사람들만 심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포상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요. 5년 동안에 평균 500~600명씩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자꾸만 인이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는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보훈부 안에 공무발굴과를 없애버렸어요. 공무발굴과의 업무를 옛날에는 공무심사과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공무심사과에서 묶어서 해버리고 있어요. 발굴 업무도 하고 심사 업무도 하고. 기관에서 보훈부가 많은 연구원들, 많은 심사위원들을 늘려서 포상 업무를 좀 시급하게 해야 되고,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도 전부다 이거죠. 우리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심사를 의뢰하고, 그래서 심사가 되고 나면은 그 지역에서 자부심 긍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특수 목적을 가진 대학원들이 900개가 넘는데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대학원은 없어요. 의변 기록도 일본어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러시아 외무성 기록이지요. 이 학자들이 아니면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학자들이 각성이 필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각성이 필요합니다. 발굴된 독립운동가는 어떻게든지 대중적인 접근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광복 100주년, 200주년이 가도 여전히 이렇게 학생들이 기록화해서 이거를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도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도 단단한 독립운동입니다.